안녕하세요. 베이스볼 투나잇 김선신입니다. 오늘 하루 김성근 감독의 퇴진 기사가 나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베이스볼 투나잇은 하이라이트에 앞서서 잠시 김성근 감독 관련 이슈를 되짚고 가겠는데요. 오늘 정민철 위원 그리고 박재홍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늘 하루 뜨겁게 달군 이슈가 바로 김성근 감독의 퇴진 기사였습니다. 아마 두 분도 좀 기사로 접하셨을 텐데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즌이 한참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이제 2달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저희도 이제 다소 많이 놀랬죠. 네, 정민철 위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내홍이 있다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뭐 간접적으로 접하긴 했지만 뭐 박 의원 말씀대로 이렇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예. 자, 일단 저희가 사전에 저희 MC플 뉴스의 박동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그간 김성근 감독의 퇴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그 인터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삼성과 한화가 이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터졌을 때,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한화 모그룹에서 이 문제를 두고 조금 언짢아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화 야구단이 각종 이 사건과 논란의 중심에 휘말리면서 모그룹의 이미지도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거기다가 삼성과 하면 다음에 원래 김성 감독은 이 특타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종훈 단장이 구단 운영팀장을 통해서 이 특타에 제동을 걸면서 김성 감독이 굉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던 한화 한 코치에 따르면은 김성 감독이 굉장히 불쾌하고 또 지금까지 봤던 김성 감독의 표정 가운데 가장 좋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때 특타가 중단이 되면서 월요일은 휴식일이었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화요일 이 한화 이 코치들에게서 구단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좀 일찍 출근해달라 이런 전화를 받고 코치들이 달려갔는데 보통 이 경기 전에 하는 이 코칭 스태프 미팅을 감독이 주재해야 되는 오늘은 박종훈 단장이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박 단장이 주재를 하면서 김성근 감독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그리고 당분간 이상공 감독 대행으로 이 시즌을 이어가겠다 이런 네, 숨가빴던 3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박동희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5월 21일 삼성과 한화의 벤치 클리어링이 펼쳐졌고 그 이후에 구단 수뇌부는 팀 이미지 훼손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경기 후에 김성근 전 감독은 양성우 등 선수들에게 특타를 지시했는데 구단은 선수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특타를 취소시켰고 이를 전해들은 김성근 전 감독은 이런 식으로 구단이 제재를 가하면 힘들다라면서 실망감을 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휴식, 그리고 23일인 바로 오늘 박종훈 단장이 주재하에 코칭 스태프와 미팅을 주최를 했고 이상군 감독 대행으로 발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성근 감독의 퇴진이 정말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것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단의 입장은 굉장히 짤막하게 나왔고 네. 김성근 감독의 입장은 여러 언론에 통해서 오목조목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쪽으로 너무 이제 입장이 표명이 한쪽만 나와 있고 한쪽은 좀 덜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늘의 그 뉴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깊게 어떤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박 의원 말씀대로 그러니까 곧 추후에 어떤 추가 정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 부분에서 이제 벤치 클리어링과 나머지 특타 그다음에 선수 규용과 이제 단장과의 또 어떤 마찰 네. 이런 건 사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있었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발단이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한다면 글쎄 추가적인 또 정보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로써 야신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부임 전에 사실 한화 팬들은 높은 기대감을 안았지만 3년을 다 채우지 못한 한화 김성근 감독의 성적은 한화 팬들이 원했던 가을 야구를 보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됐는데요.
자, 2015년 부임 첫 해, 마리 한화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면서 한화 팬들을 주도했지만 결국 승률 4할 7푼 1위, 6위에 그쳤고요. 2016년도 역시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5할이 채 되지 못하는 승률로 7위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43게임 정도 치러진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18승 25패 4할 1푼 9리의 성적으로 현재 리그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보면 김웅용 감독부터 시작해서 김성근 감독까지 워낙 명장이라고 하는 감독들이 한화를 맡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원하던 포스트 시즌은 진출하지 못했는데 두 분 해설위원께서는 어떤 게 그 실패 요인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사실은 공격적인 투자 대비 또 기대치가 상승했을 요인이 좀 있지만 네. 왜 실패했냐고 물어봤을 때 감독의 기용 문제 이런 거를 거론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결국에는 그 선수들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 전조였던 퀵훅이라든지 네. 어떤 여러 가지 기용 방식에 대해서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지 그게 사실은 크게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복합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대했던 성적에 못 미친 거죠. 기용 방식이 정말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다. 잘못됐다, 그렇게 이렇게는 볼수 없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각 팀마다 고민을 하는 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양과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 부분이 전부 다 각 팀마다 고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효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적은 연습 가지고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지.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갈등도 조금만 한몫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결국에는 야신도 한화의 글쎄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성근 전 감독이 이끌었던 지난 2년 그리고 2년하고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명확했던 야구관과 그 야구 철학을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비난 혹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의 야구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먼저 김성근 감독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퀵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김성근 감독은 벌떼 야구, 그러니까 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전부 다 활용을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수 한 명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명의 선수를 이제 돌려 쓰는 그런 방법을 예전부터 고수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가 있죠. SK 때는 다소 성공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성근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 현대 야구에 대한 투수 로테이션을 기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위 팀을 상위 팀으로 끌어올리는 전문가였잖아요. 경기 운영 방식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고 김성근 감독의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팀 성적만 올리길 좀 바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상이 겹치면서 그런 효과는 사실 못 본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김성근 감독하면 아마라도 이 두산전 송창식 선수의 벌투 논란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선수 기용에 있어서 바꾸면 남는 게 없다. 김광현도 얻어맞으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성근 감독하면 이런 논란도 일긴 했지만 전국에 마리 한화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한화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는데요.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겠다. 끈질긴 승부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었죠. 이게 이제 사실은 결과론이에요. 결국은 네. 저희들이 늘 하는 말인데 결과론이고 어떻게 저는 옹호도 아니고 평화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팬들은 무색무취했던 무기력했던 하나의 야구를 김성근 감독이 오면서 어쨌든 좀 강한 임팩트 있고 네. 또 색깔 있는 야구를 좀 펼쳤기 때문에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주셨고 많이 네. 응원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결과론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감독의 숙명이면서 관리자의 또 숙명입니다. 네. 지난 3년간의 김성근 야구.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의 야구가 좀 남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를 대하는 그 방법부터가 굉장히 예를 좀 중요시하고 그리고 0.1%의 가능성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남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감독직에서 내려온 상태에서
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뭐 그동안 또 좋은 어떤 그 업적도 남겼기 때문에 뭐 명과 암을 다 같이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또 박주영 해설위원은 또 선수 생활도 같이 했기 때문에 더 그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이 KBO 리그의 경기 수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서 점점 늘어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기 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선수들이 체력적인 소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결국 에너지를 얼마만큼 잘 비축을 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방법인데 네. 이제 너무 이제 그 극단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딱 오늘 경기를 지나면 딱 100경기가 남았어요. 네. 아직 반등 시간 충분하고요. 네. 이제 뭐 감독 대행을 이상군 감독 대행이 맡았어요. 이제 이번 일정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NC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는데 이상군 감독 대행이 과연 지금 현재 있는 선수를 어떻게 배열을 시키느냐도 사실은 관건이거든요. 지금 네. 100경기 남은 상태에서 포기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기 그럼요. 때문에 이상군 감독 대행의 기지가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경기를 치르고 나면 정말 100경기라는 많은 게임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즌 중반의 감독 교체, 과연 선수단에게는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팀의 수장이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조금 아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칭 스태프도 뭔가 좀 리더가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제 갑자기 조금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뭐 정민철 위원이 말한 대로 이상훈 감독 대행이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팀을 조금 더 이렇게 팀 분위기를 추스려서 좋은 쪽으로 좀 이끌고 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 응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앞서 김성근 감독의 감독 시절 그리고 감독에서 해임한 이후에 차기 감독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를 살펴본다면 앞으로 이 향후 한화이글스의 감독 체제가 어떤 식으로 될지 좀 짐작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LG 트윈스 시절 해임한 이후에는 2002년 한국 시리즈 직후 이광한 감독으로 선임이 됐고요. 김성근 감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SK 와이번스 시절에는 이만수 감독 대행에서 이만수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자, 이번 한화이글스에서도 김성근 감독이 퇴진한 이후에 현재 이상군 감독 대행인데 과연 이상군 감독 대행에서 감독으로 선임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독의 인물이 나올 것인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두 분에게 여쭤본다면 너무 그걸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정권자의 그 생각이 뭐 당일날 작용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사례를 보고 뭐 따라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 네. 야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수집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다면 네. 차기 감독은 좀 어떤 식의 조건을 갖춰야 할까?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현재 김성근 감독 퇴진으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이고 좀 여러 가지 조건 갖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훈 감독 대행으로 발표는 했지만 네. 하나가 어찌 보면은 빠른 시일 내에 내부 정리를 해서 입장을 좀 이렇게 발표를 해줘야만이 팀이 좀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좀 빨리 잡아서 팀이 조금 예전처럼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이 하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바쁘고 기민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정말 김성근 감독 퇴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수선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화이글스로는 오늘 3연전은 1위 기아와 그리고 앞으로 주말 3연전은 2위 NC와 맞붙게 되는 힘든 상황인데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냈을지 기아와 한화 경기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